러시아의 한 사냥터에서 동양인 남자와 여러 명의 서양인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을 멀리서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는 중년의 남성과 젊은 여성도 있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주파수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에서 온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는 알렉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떻게 저의 사위를 인정하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사위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과거에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동양인 남성은 덩치가 작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성은 성인이어도 뭔가 아이, 청년 같은 느낌이 가시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다수의 러시아 남성이 그러하듯 저 역시 남성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독한 보드카를 벌컥벌컥 마시고 추운 모스크바의 날씨에도 얇은 옷으로 다녀도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큼의 근육, 맨몸으로 곰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큰 덩치를 선호하는 사람이죠. 저의 외모 역시 그런 편이고요. 저는 슬하에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아들에게는 남자다울 것을 강조하며 키웠고 딸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인한 남성을 만나라고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 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은 이미 장가와 시집을 갔는데 단 한 번도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없던 막내 딸아이가 저와 와이프에게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와이프는 내심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반겼습니다. 20대 후반인 딸아이는 러시아에서는 결혼 정년기를 조금 넘긴 나이였기 때문이죠. 딸 역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에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막내딸의 남자친구를 궁금해하며 그가 우리 집을 방문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와이프의 생일이 다가오는지라 와이프의 생일에 맞춰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들뜬 마음으로 집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요리로 예비 사위를 대접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유난이냐고 와이프에게 한 소리 했지만 저 역시 속으로는 과연 딸아이가 결혼을 생각할 만큼 빠져있는 남자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습니다. 딸아이와 예비 사위는 저녁 6시쯤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간에 맞춰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와이프는 잘 착용하지도 않던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연신머리를 매만지더군요. 오히려 저희가 마치 누군가에게 결혼 허락을 받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아내가 긴장된 얼굴로 현관문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거실로 들어서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함에 현관으로 나가봤습니다. 와이프는 하며 서 있었고 현관문 앞에는 웬 젊은 동양인 남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저는 어서 오게라고 환영 인사를 건네며 동양인 남자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매우 유창한 러시아어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거실에 도착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눌 때쯤 딸아이가 도착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급한 보리를 도와주러 다녀오느라 남자친구만 먼저 우리 집에 도착한 것이더군요. 딸아이가 도착한 뒤에 저희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이고 부모님을 따라 고등학교 때부터 러시아에서 생활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러시아어가 상당히 유창한 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현우라고 하더군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한 뒤 관련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건 잘 알겠으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성성이 보이질 않더군요. 피부는 하얗고 키는 우리 딸보다는 컸지만 180이 안 될 것 같았고 건장한 근육은커녕 오히려 조금 마른 편에 속했죠.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첫인상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제 말투가 곱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제 와이프는 그에게 곱상한 말투로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죠. 저도 모르게 꽃꽂이 같은 거나 하겠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소 난처해하며 안타깝게도 그런 취미는 없다며 유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저를 흘겨보며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 강한 남자를 만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허여멀겋고 힘도 제대로 못 쓸 것 같은 동양인을 데려오다니 딸에게 실망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본인의 남자친구가 약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성이 강해야 한다고 주입받아 온 제 딸이었으니 본인의 남자친구가 약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딸의 남자친구에게 보드카를 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겨울 날씨가 추운 러시아에서는 몸에 열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도수가 높은 보드카를 섭취합니다. 저는 보드카를 워낙 물처럼 자주 마셔서 내성이 생겼지만 이 한국인 남자는 보드카를 몇 잔 못 마시고 취할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만약 딸의 남자친구가 저의 술잔을 거절한다면 예의가 아니니 못마땅한 티를 마음껏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그는 제가 주는 보드카를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하는 것도 없었죠. 그렇게 보드카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먼저 지쳐 오늘은 그만하자고 외쳤죠. 생각보다 술이 꽤 세더라고요. 그는 우리 집에서 나갈 때까지 멀쩡했습니다. 끝까지 예의 바른 모습을 고수하더군요. 그렇게 딸아이의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은 마무리됐습니다. 딸아이와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 아내와 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와이프 역시 처음에는 동양인 남성이 집 앞에 서 있어 너무 놀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며 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와이프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저런 비리비리한 남자에게 우리 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딱 잘라 맘에 안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와이프는 그런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딸아이를 남자친구와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딸아이에게 그 남자의 약한 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렇게 고민하던 저는 사냥이라는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사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모스크바 근교의 칼루가 주로 나가 멧돼지 사냥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의 경우 보통 8명에서 12명씩 팀을 꾸려 휴일에 다녀오곤 하는데요. 제 친구들에게 연락해 팀을 꾸리고 저의 딸과 딸의 남자친구를 초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제대로 사냥할 줄 아는 사람인지, 사냥하면서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딸아이는 저의 연락을 받고는 사냥은 무슨 사냥이냐며 자신의 남자친구는 사냥을 즐기지 않는다며 만류했죠.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자 못 이긴 척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결국은 함께 사냥을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같이 사냥을 나갈 친구들에게 현재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같은 성향인 친구들은 딸을 그런 허접한 놈에게 시집 보낼 수 있겠느냐면서 저를 어떻게든 돕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사냥터에 도착해서 저는 딸의 남자친구에게 사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사냥터에서 잘못하다간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주의 사항 같은 걸 일러줬죠. 그러자 그는 제 설명을 천천히 집중해서 듣고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해주곤 물었습니다. 총은 쏠 줄 아나? 그러자 그는 웃으며 사냥은 학생 때 아버지를 따라 한두 번 나간 게 다지만 총은 쏠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딸과 남자친구에게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이르고 진정한 남자들의 취미란 게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와 제 친구들이 제 딸아이의 남자친구의 사격 실력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백발백중이라는 말이 이런 말인가 싶더군요. 사냥터에서 보이는 동물이란 동물은 전부 그의 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그리 날쌔고 동체 시력이 좋은지 저와 친구들은 부끄러움도 있고 입을 벌린 채 그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방긋방긋 웃으며 그를 응원했죠.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전부 군대에 간다고 하더군요.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학생 때 아버지를 따라 사냥터를 다니기도 했고 군대에서도 사격 실력이 출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예상치 못한 그의 선전에 놀랐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마냥 비리비리한 동양인은 아닌 것 같다고 그를 달리 보기 시작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추운 날씨에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멧돼지를 들어 올릴 때 보니 힘도 엄청난 것 같았죠. 저는 제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냥하면서 숙소로 이동하던 중 사냥하던 다른 무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6명의 인원이었는데 그들 중 3명이 꽤 술을 많이 마셨는지 비틀거리고 있었죠. 제 친구 중 하나가 어이 술에 취한 상태로 사냥하면 위험해 라고 외쳤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인원들은 저희가 잘 챙길 테니 갈 길 가쇼라고 이야기했는데 술에 취한 3명이 갑자기 대뜸 저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특히 저희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동양인이라 그런지 갑자기 한 명은 눈을 찢으며 알 수 없는 언어를 중얼거렸고 한 명은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눈이 뒤집혀 그놈들을 향해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그들에게 다가가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산보의 매치기로 3명을 바닥에 꽂아버리더군요. 저와 제 친구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서 젠틀하게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 제 여자친구가 모욕당해서 당신들의 친구에게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당신들도 자신의 여자친구나 어머니, 딸이 모욕당하면 참지 않았을 것을 알고 있다. 그냥 오늘의 만남은 이것으로 넘어가자며 능숙한 러시아어로 러시아 남자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그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겉으로만 남자다움을 평가했던 저를 반성했습니다. 그는 아까 저의 딸을 희롱하려고 했던 덩치만 큰 러시아 남자들보다 훨씬 더 남자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를 우리 딸의 남자친구로 완전히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날 사냥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온 저희는 보드카를 여러 병 따서 흥겹게 술을 마셨습니다. 제 친구들 역시 멋진 사위를 얻었다며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우리 딸과 예비 사위는 쑥스럽게 웃었지만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우리 딸은 저희 사위와 3개월 정도 더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서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손자도 태어날 예정이죠. 동양인은 비리비리하고 약골일 거라는 저의 50년 이상의 선입견을 깨준 저희 사위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와, 알렉셰이 씨의 사위분 너무 멋진 거 아니신가요? 한국 남자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마침내 알렉셰이 씨의 결혼 허락을 얻어내셨네요. 마치 외유내강의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똑똑하기도 하시고 발군의 운동 실력까지 갖추셨다니 너무 멋있으신데요. 앞으로도 알렉셰이 씨의 자녀분과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셰이 씨의 손자분도 건강하게 태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감동주파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시고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사연 공유하셔서 함께 재밌고 따뜻한 감동 사연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